최근에 야채에 독이 들어있어 건강에 해롭고 고기만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주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야채는 건강에 좋고 고기는 적당히 먹어야 한다는 개념이 당연한 상식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와 정반대의 주장이 인터넷을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FDA, WHO와 같은 공식 기관 그리고 의사, 약사 등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가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이고 오피셜한 공식 정보보다 민간에서 제시하는 의견과 분석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흐름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의사, 약사, 영양사 분들은 고기는 적당히 먹는 것이 좋고 야채를 많이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주장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아산병원의 노년내과 저속노화 정희원 교수님, 또 부산대학교 병원 내과 전문의 닥터 딩요님 모두 야채에 독이 들어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영상을 여러 차례 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인플루언서 분들은 여전히 고기만 먹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건강하고 야채를 전혀 먹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야채에 독이 들어있다와 같은 컨텐츠는 주로 제목이 자극적이고 공포감을 조장하기 때문에 소수의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 과연 야채가 정말 몸에 좋지 않은지, 육식을 하는 것이 정말 몸에 좋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모든 임상 결과를 끌어모아 가장 체계적이고 자세한 분석을 제시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카니보어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야채에 옥살산, 렉틴, 피트산 등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건강에 매우 안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의 성분을 따지면 모든 음식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카니보어 측에서 좋아하는 고기에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들어있고 계란과 각종 고기에 있는 콜린은 우리 몸에서 대사되어 간암을 유발하는 무시무시한 트라이메틸아민 N옥사이드를 생성합니다. 고기에 있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도 동맥 경화와 암을 유발하는 무시무시한 물질입니다. 만약 야채가 특정 성분 때문에 위험하다고 할 거면 고기에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야채에 옥살산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하지만 고기에 있는 폼알데하이드를 비롯한 수많은 발암물질을 무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특정 논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아무 음식이나 가지고 와서 하나의 성분을 추출한 다음 농축하면 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성학 수업 첫날부터 배우는 것은 모든 물질의 독성은 용량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물도 많이 먹으면 독이고 산소도 많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에 특정 물질이 들어있냐 들어있지 않냐 가지고 논쟁을 펼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실제로 그 야채를 먹었을 때 건강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관찰하는 임상 연구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옥살산과 같은 물질이 정말 위험할 정도로 함유되어 있으면 야채를 먹었을 때 건강이 나빠지겠고,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면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임상 연구는 모두 만장일치로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채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이 좋아집니다. 유럽에서 무려 80만 명 이상의 사람을 5년에서 28년 사이로 추적 조사한 메타 분석에서 채식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채식을 별로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15에서 21%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금 포레스트 플러스를 보시면 8개의 연구 모두 기준선 왼쪽에 있으니 연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혈관계 질환 위험의 감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채가 건강하다는 뜻이죠. 2017년 메타 분석은 95개의 개별 연구를 종합해서 무려 210만 명 이상의 피험자를 조사했는데 심혈관계 질환 위험과 암 위험, 모든 원인 사망률은 야채와 과일 섭취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명확하게 감소했습니다. 지금 결과 그래프를 순서대로 보여드릴 건데, 야채와 심장병 위험 간의 관계, 야채와 뇌졸중 간의 관계, 야채와 심혈관계 질환의 관계, 야채와 모든 원인 사망률의 관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야채와 과일 섭취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런 질환의 위험이 감소하는 확실한 반비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점은 야채와 과일을 정말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이점이 계속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210만 명을 조사했을 때 하루에 과일과 야채를 800g까지 먹었는데 계속 추가적인 건강상 이점이 관찰되었습니다. 암 같은 경우는 600g에서 추가적인 이점이 멈추었다고 하네요. 앞선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800g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야채 800g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만약 야채에 독이 들어있다면 하루에 야채를 거의 1kg이나 먹었는데 옥살산 때문에 세상을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800g부터 건강이 나빠졌다는 게 아니라 그냥 추가적인 건강상 이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0g부터 800g까지는 계속 건강이 좋아졌고요. 만약 야채가 정말 건강에 해로웠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죠. 2022년 메타 회귀 분석은 34개국에서 무려 460만 명의 피험자를 추적 조사했는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야채를 많이 섭취하면 허혈성 뇌졸중은
23.2% 감소했고 허혈성 심질환은 22.9% 감소했고 출혈성 뇌졸중은 15.9% 감소했고 식도암은 28.5% 감소했고 제2형 당뇨병은 26.1% 감소했습니다. 야채에 있는 옥살산이나 렉틴이 정말 독이었다면 이 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외계인이지 않는 이상 해당 결과가 도출되기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기도 봅시다. 고기를 엄청 많이 먹어도 정말 몸에 좋을까요? 고기는 적당히 먹었을 때 건강하지 과하게 섭취했을 때는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컬러지 리뷰에 실린 종양학 연구소에서 무려 171개의 개별 연구를 다 합쳐서 분석해보니 하루에 붉은 고기를 50g 이상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이 21% 증가한다고 합니다. 일본, 그리스, 스웨덴, 미국에서 50만 명을 모아 분석한 연구에서는 고기를 과하게 많이 먹는 극단적인 키토 식단을 했을 경우 조기 사망률이 22% 증가하고 심혈관계 질환 관련 사망률이 35% 증가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8% 증가한다고 합니다. 물론 붉은 고기도 좋은 단백질 원으로 건강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 과하게 섭취했을 경우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야채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섭취량이 줄어들면 대장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저희가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의 변의 부피를 늘려주어 변이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변의 부피가 증가하면 대장에 있는 독소가 빠르게 배출될 수 있어서 전반적인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가끔가다 SNS에서 식이섬유는 저희가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해롭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식이섬유는 저희가 소화할 수 없어서 건강한 것입니다. 식이섬유 없으면 정말 배변 활동이 어려워지고 독소 배출도 어렵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얘기 말고 실제 예시도 봅시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카니부어 트렌드를 시작해서 카니부어 책으로 많은 돈을 벌고 인생을 카니부어에 바친 인스타그램 팔로워 270만 의사 폴 살라디노는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본인이 직접 카니부어 식단을 2년 동안 했는데 중간에 심계항진, 남성 호르몬 감소, 수면 방해, 근육 경련을 겪어 더 이상 카니부어 식단을 하지 않고 이제 과일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어쩔 수 없이 먹는다고 유명 팟캐스트에서 고백했습니다. 이분이 실제 팟캐스트에 나와서 고백한 내용인데 뭐라 하셨냐면 카니부어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으며 장기간의 키토 상태는 좋지 않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자존심이 정말 강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고기만 있던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에 본인이 카니부어를 하고 더 이상 하지 못함을 깨닫고 나서는 프로필 사진에 과일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니부어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콩도 몸에 아주 해롭고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뉴트리언스에 실린 2021년 메타 분석이 23개의 개별 연구를 종합해서 분석해보니 콩을 많이 먹는 사람이 심혈관계 질환은 11% 감소했고 심장병은 22% 감소했고 특정 암의 진행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여러분, 콩에 렉틴이 있는 거 압니다. 콩에 피트산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분들이 높은 농도에서 독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높은 농도에서 독이 됩니다. 하지만 콩에 들어있는 렉틴과 피트산의 함량 수준이 인간에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저런 연구가 나오겠죠. 특히 물에 끓이면 그런 물질들이 80에서 90% 이상 사라지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아직도 설득되지 않은 분이 계실까봐 메타 분석에 메타 분석엔 엄브렐라 리뷰까지 들고 왔습니다. 하나의 메타 분석은 수십 개의 개별 연구를 종합하고 수십만 명의 피험자를 포함합니다. 그런 메타 분석 한두 개가 아닌 99개, 무려 99개의 개별 연구가 아니라 99개의 메타 분석을 모조리 합친 초대규모 엄브렐라 리뷰가 2019년에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야채 섭취는 심혈관계 질환, 간 질환, 뼈 질환, 당뇨, 암, 그리고 모든 원인 사망률을 확실히 낮춰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야채가 건강하다는 권고사항과 진료 지침이 그냥 하루아침에 아무렇게나 생겨난 게 아닙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 빌딩 몇 채를 다 쌓고 남을 정도의 논문이 쌓여서 그런 확실한 권고사항이 전 세계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야채를 안 먹다가 갑자기 먹기 시작하면 몸이 적응하면서 1에서 2주 동안 배에 가스가 차서 불편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앞선 몇천만 명의 사람은 온갖 인종과 온갖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저희에게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보았으니 이제 상식을 사용해서 왜 카니부어 식단이 좋지 않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채가 건강하고 과한 고기 섭취가 해롭다는 개념은 1900년대부터 셀 수도 없이 많은 연구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지금은 당연한 상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독일, 일본, 한국, 캐나다를 비롯한 높은 의료 서비스를 자랑하는 국가는 물론이고 사실상 그냥 모든 나라의 건강 가이드라인이 같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WHO, AHA, ESC, FDA, NHS, MOH 등 정말 모든 국제보건기구도 하나같이 동일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특정 주장이 불확실하다면 국가마다 혹은 보건기구마다 다른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유산균의 효과에 대해서 캐나다와 영국 진료 가이드라인은 과민성 장증후군에 유산균을 복용할 것으로 추천하지만 미국은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복용하지 않음을 권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 결과가 애매하면 의견의 불일치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야채와 고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 모든 나라의 가이드라인과 모든 보건기구에서 아무 의견의 불일치 없는 만장일치 상황이라면 현재 임상 연구 결과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변동도 없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사실상 논란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전문가 패널과 의학회, 가장 능력 있는 교수님이 작성한 이 진료 지침과 권고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라 100개 이상의 국가와 몇십 개의 전 세계 모든 보건기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틀렸고 특정 유튜버 혹은 특정 인플루언서만 진실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트루먼쇼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진료 지침과 의료 가이드라인, 모든 독립적인 공고 보건기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로비를 당했거나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모여서 비밀리에 여러분의 건강을 해하려고 음모를 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예전부터 지금까지 연구 결과는 계속 일관되었기 때문이죠.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는 음모론이면 모르겠는데 카니보 식단은 너무 근거가 부족합니다. 모든 과학 분야를 주관하는 근거 수준 피라미드를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수백 개, 수천 개의 연구가 쌓여서 모인 맨 위에 있는 메타 분석과 체계적 문헌 고찰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야 각 나라의 건강 관련 권고사항과 진료 지침 한 줄이 바뀔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빌딩 몇 채를 쌓을 정도의 논문은 다 무시하고 동물 실험보다 근거 수준이 낮고 일반 의료계에서는 근거로 취급조차 해주지 않는 이 개인 수준의 전문가 의견을 믿는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은 사고입니다. 개인 수준에서 여기 가장 밑에 있는 전문가 의견으로 세상이 다 틀렸고 사실 야채는 독이고 고기만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믿기 힘듭니다. 이 근거 수준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개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본과 시간, 인력과 수천만 명의 피험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들어 갑자기 폭증한 카니부어 열풍이 너무 의아하고 신기해서 해당 현상을 한번 자세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카니부어 열풍은 미국의 몇 인플루언서들로부터 시작되어 아주 많은 인기를 끌었고 현재 대한민국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내에 있는 카니부어 콘텐츠의 상당 부분은 해외 유튜브나 해외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단순 짜깁기를 한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외 카니부어 인플루언서들을 알게 되었는데 신기하게 전문적인 타이틀을 가진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해외 카니부어 선두주자의 경우 현재 의사 면허를 박탈당한 숀 베이커, 최근 연구 결과의 의도적 숨김과 조작 의혹으로 많은 논란 중에 있는 닉 놀위츠 박사, 앞서 언급한 카니부어 식단을 건강상의 문제로 포기한 폴 살라디노 의사가 있고 의학 교육이 없지만 많은 인기를 끄는 인플루언서로는 UFC 해설가이자 유명 팟캐스터인 조 로건, 앤드루 테이트, 리버킹, 그리고 최근 동맥이 3군데에서 막히고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입원한 더 카니부어 키드가 있습니다. 카니부어 키드는 SNS 활동을 중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리버킹과 폴 살라디노는 익히지 않은 날 고기를 먹는 것을 좋아하고 최근에는 두 분 다 황소 고환을 팔아 돈을 벌고 있습니다.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걸 먹으면 마치 더 남자가 되는 듯한 식으로 마케팅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리버킹은 카니부어 식단으로 근육을 만들었고 본인은 100% 내추럴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출된 이메일을 통해 정말 어마어마한 약국 하나를 먹여 살릴 정도의 약물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업에 많은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카니부어 식단을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전 세계가 다 거짓말을 치고 있고 모든 연구 결과가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조작되었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진료 지침과 가이드라인, 모든 건강 관련 기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음모를 꾀하며 여러분의 건강을 해하려고 거짓말 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근거를 가져와도 절대 설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에 대한 선택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할 수 있고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그리고 그 사는 날들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과연 개개인이 개인 수준에서 말하는 주장을 믿을지 아니면 수백 년 동안 쌓여온 정말 빌딩 몇 개를 쌓을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임상 연구들과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보건기구가 만장일치로 주장하는 사실을 믿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판단은 스스로
스스로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식단을 어떻게 짜는지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면 급진적 과부하 식단과 다이어트 코스를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는 지난 수십 년의 연구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각종 허위 정보와 뇌피셜로 가득한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코스 소개와 후기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